안녕하세요, 심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왔던 사진들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이제 색칠까지 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좀 미뤄뒀다가 채색하는 걸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튜브 계정을 만든 것도 이렇게 그림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처음에 만든 거였는데요. 뭔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목소리를 넣는다든지 뭔가 설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브이로그 영상을 먼저 올렸었습니다. 제가 영상 길이를 보니까 이 채색을 하는데 한 4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편집을 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서 뭔가 이야기를 좀 많이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려져 있는 그림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위쪽에 있는 노란 꽃들은 교토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그렸고요. 이거는 제가 빨리 브이로그를 편집을 해서 어떤 꽃이었는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꽃이 진짜 너무 예뻤거든요. 저희가 아는 그런 개나리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표면이 반짝반짝 반들반들한 꽃잎을 가진 꽃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왔거든요. 얼른 편집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파묻혀 있는 햄버거는 후쿠오카 근교에 있는 유후인이라는 곳에서 먹었던 음식인데요. 사실 많이 안 알아보고 가가지고 그냥 막 지나가다가 여기서 먹을래? 하고 그냥 가서 막 먹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었고 무난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 깊은 거는 치즈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었던 게 좀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베라라는 꽃은 파르코 백화점에서 봤던 꽃집에 있던 꽃이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일본어를 잘못 썼더라고요. 그건 좀 살짝 무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수를 했다니 조금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무튼 일본은 되게 꽃이 싸더라고요. 제가 본 것만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파르코 백화점에 있는 그 꽃집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저렴했어요. 우리나라 꽃에 비하면 한 4,000~5,000 원씩은 더 싼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제가 그 첫 번째 후쿠오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거 파르코 백화점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꾸덕꾸덕하고 그냥 그러니까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에요. 막 특이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먹어본 적 없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런 맛이었습니다. 진짜 완전 막 압축된 우유를 막 압축시킨 극한의 쫀득쫀득하고 막 고소한 그런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꽃은 얘도 유후인 영상에서 나오게 될 텐데 영상은 못 찍어서 아마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저 초록색 동전지갑 같은 친구는 후쿠오카의 마지막 날에 소품샵에서 샀어요. 약간 성수 소품샵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소품샵에서 샀는데 저게 얼마였더라? 18,000원? 18,000원 정도 했거든요. 이게 18,000원 정도 했는데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해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좀 핑계 같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귀여워가지고 데려왔고 후회 없습니다. 산 거는 은근히 후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산 거는 은근히 후회를 안 하고 안 산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막 밑으로 막 쳐져 있는 풀 무더기 나무 같은 저 친구는 후쿠오카 공원에서 봤던 나무인데요. 사실 막 명소도 아니고 그냥 길가 가다가 또 제가 막 늘어져 있는 이런 풀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찍었는데 보니까 또 그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옮겨봤고요.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가장 마지막에 채색한 딸기 산도는 그 첫날 후쿠오카에서 먹었던 그 딸기 산도가 맞고요.
그리고 저는 그 빵집에서 딸기 산도를 가장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최근에 홍대 가서 이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홍대 가서 딸기 산도를 하나 사 먹었는데 하나 들어있는데 7,500원이었고 맛이 네. 그래서 후쿠오카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파르코 백화점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그 빵집에서, 코베야 빵집에서 딸기 산도 먹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그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실 일본 여행 썰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좀 스파르타식으로 돌아다녀서 힘들었던 것도 있고 조금 상처받을 일도 있었고 은근히 뭔가 느낀 점이 되게 많았던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시간이 되니까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한 2주? 3주 전에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친구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또 그때부터 사실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후쿠오카도 가고 싶고 도쿄도 가고 싶고 교토도 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로 일단 본인은 하나로 의견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둘 다 안 돼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그냥 후쿠오카만 가자 이번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토까지 가게 되는 일정이 됐고 이게 다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둘 다.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에서 교토를 어떻게 가느냐, 신칸센을 타야 되는데 신칸센이 또 12만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무리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미 비행기를 다 끊어놔가지고 뭐 일정을 다시 바꿀 수가 없어서 뭐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후쿠오카에서 2박, 교토에서 2박 이렇게 묵었고요. 정확히 따지면 후쿠오카에서 3일을 놀았고 교토에서는 이틀이었는데 비추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저는 후쿠오카만 가거나 교토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약간 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막 일본 여행을 막 너무 가고 싶은 나머지 여러 군데를 가려다 보니 약간 무리한 일정이었다. 뭐 물론 교토에서도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그 막 벚꽃 떨어지고 이런 걸 진짜 교토에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았으나 약간 무리였다. 항상 여행을 갔다 오면 어디가 제일 좋았어? 이런 거 서로 끝날 때쯤에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랑 친구랑 만장일치로 유후인이었습니다. 후쿠오카 근교에 있는 유후인을 저희는 버스 투어를 안 갔고 저희가 그냥 버스 끊어가지고 갔거든요. 버스 투어는 안 해봐서 어떤지 모르겠으나 버스를 직접 끊어서 간다면 좀 널널하게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차는 좀 무리고 한 11시나 10시 도착, 막차 출발, 막차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끊어서 좀 유후인에서 시간을 많이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후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볼 게 너무 많아요. 유후인에 그 상점가가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교토의 아라시야마 그쪽 거리랑 유후인 거리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100% 개인적 취향. 저는 유후인이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면 유후인이 덜 상업적인 느낌이 있어요. 되게 각자의 개성이 있는 작은 가게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아라시야마는 살짝 비슷한 느낌의 가게들이 많다? 비슷한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좀 많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교토에 유독 그 벚꽃 시즌 때 많이 사람들이 가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때 갔을 당시에는 후쿠오카보다 교토에 사람이 훨씬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교토에서 아라시야마를 갔는데 거기는 조금 정신이 없었고 오히려 유후인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차 이슈로 유후인의 그 가장 아름다운 이걸 거의 보러 간다 하는 그런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를 한 5분에서 10분밖에 못 봤어요. 가는 길에 모든 가게를 다 들리다가 그냥 시간을 다 쓴 거예요. 사실 햄버거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런 것도 있긴 했으나 가게에서 구경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산리오 스토어 약간 키티샵?
이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3, 40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볼 게 너무 많고 너무 재밌고 막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유후인 갔던 날이 돈을 가장 많이 쓴 날이었다. 그리고 그 여행은 항상 뭔가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걸 각오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즐거우려고 가지만 내가 낯선 환경에 놓여질 걸 알고 그 과정에서 분명 힘든 게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가잖아요. 물론 이번 여행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마지막 날에, 교토 마지막 날에 일본 버스는 뒷문으로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검색해보니까 뒤에서 타고 내릴 때 이제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게 그 가는 거리에 따라서 버스비가 달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본의 아날로그함, 이거는 진짜 교통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지인 분들이나 여행객 분들도 카드를 찍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현금을 내거나, 일단 저희 같은 여행객은 현금 내거나 아니면 투어권 같은 거를 사거나 해서 다니시는데, 여튼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요, 버스를 뒤에서 타고 앞에서 내리는데 저희가 교토역에서 그 교토 키디랜드를 마지막 날에 가려고 줄을 쭉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정류장에 다양한 버스들이 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버스가 왔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그 친구가 먼저 이렇게 완전 빠르게 가가지고 버스를 뒤로 탑승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버스는 앞에서 타는 버스더라고요. 그게 어떤 셔틀버스? 근데 약간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셔틀버스?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저는 또 심지어 그 버스에 탑승을 못했고 친구만 급하게 타서, 이제 친구가 아직 안 탔다, 친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어떡해 하고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버스는 앞으로 타는 버스였고, 그리고 그 버스를 타려는 줄이 이렇게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희가 그 전에 경험을 했던 게, 저희가 타려는 버스가 왔는데 안 타고 있으면 그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줄인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버스 안 타고 다른 버스를 타려고 있는 줄인가 보다 하고 저희는 이제 뒤로 타려고 한 건데 앞으로 타는 거였고, 그리고 서 있던 줄이 다 그 버스를 타려는 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간 해프닝처럼 일단 친구는 다시 내리고 다시 줄을 서러 갔는데, 탈 때 제가 동전으로 버스비를 내려고 동전을 막 모아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버스에서는 작은 단위의 동전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왜 이 작은 단위로 내냐, 다시 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일본어를 아직 잘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래서 정확히 못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러면 나한테 뭔가 해결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저씨 계속 잘못 냈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는데 그 아저씨가 대뜸 화를 내셨어요. 진짜 대뜸 화를 내면서 약간 너네 일본어도 못 알아듣고 너네 진짜 이상한 거 알아? 다들 줄 서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단어로 듣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나랑 친구는 여행객인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거스름돈 이렇게 주고 그리고 돈 거슬러 주고 이런 게 버스 기사님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 거슬러 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충분히. 그러면 사실 좀 더 친절도 바라지 않고 그냥 다시 돌려주면서 이거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다른 단위의 돈을 냈겠죠.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니까 무슨 해결책도 없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진짜 패닉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저씨가 일본어로 나한테 화를 낸다, 이 상황이 진짜 그냥 멘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그분은 일단 뒤로 타려고 한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고, 동전도 작은 단위로 낸 거,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교토라는 그 관광이 그 활성화된 그곳에서 버스 기사 일을 하시면서 관광객
처음 보는 것도 아닐 텐데 꼭 그렇게 화를 냈어야 했을까? 저는 사실 그게 좀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근데 또 여기에 또 이슈가 하나 있어요. 저희 뒤에 서 있던 분이 한국어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지 타면서 저희한테 약간 괜찮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돌이켜서 계속 생각할 때마다 그 괜찮아요 때문에 더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좀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그리고 그 이슈 때문에 저랑 친구랑 둘 다 기분이 진짜 최하점을 찍고 그렇게 가다가 둘 다 어쨌든 되게 당황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실수로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이제 찾으러 다시 교토역으로 돌아가고 안내센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그분이 안내해준 구소로 이제 친구는 가고 저는 그때 저희가 또 그날이 마지막 날이어서 비행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가야 되는데 거길 가려면은 또 그 기차를 타야 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혼자 가가지고 그 친구 짐이랑 제 거랑 막 끌고 와가지고 교토역에서 이제 초조하게 막 기다렸어요. 친구 어떡해 시간 못 맞추면은 또 공항 막 늦게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혼자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친구가 시간 맞춰서 왔고 친구도 막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막 엄청 힘들게 갔다 왔더라고요. 그 버스 그 분실물을 찾으러.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날에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 체력도 그때 엄청 떨어져 있었고 그냥 모든 게 약간 이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까? 교토에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까? 약간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 괜히 하게 되고 그치만 잘 합리화를 하면서 왔습니다. 친구랑 비행기에서. 여튼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화 일본어를 최근까지 했는데 전화 일본어 할 때 그 선생님한테 이 썰을 안 되는 일본어로 좀 이야기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나고야 출신이셔서 좀 그쪽 이제 오사카, 교토, 나고야 막 이런 쪽 그 아저씨들을 좀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나 봐요. 그래서 막 이랬다, 기사 아저씨가 이랬다 막 이러니까 막 되게 즐겁게 저는 막 힘들었어요, 혼났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즐겁게 아저씨 그 교토 아저씨들이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아닌가? 그치만 난 상처받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튼 그 여행이라는 건 참 낯선 세상에 나를 던져놓고 즐거운 일과 새로운 자극과 한국이었으면 안 겪었을 그런 시련 그거를 다 겪으러 가는 거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신기한 활동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림 영상인데 너무 사담이 많았죠. 재밌는 부분만 들어주셔도 좋고 다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그림 영상이나 브이로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